목요일 아시아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 강세에 힘입어 빨간불을 켠 가운데 오늘도 아시아 증시 키워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쯤 되면 누가 잘 가냐를 겨루는 듯 싶은데요. 일단 심상치 않은 중화권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중화권 증시 내에서는 테마별로는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바이오주가 트럼프 이슈로 급락한 사이 기술주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폭스콘이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며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해 지수는요, 오전의 하락을 뒤로하고 오후 들어서는 3,860선을 향해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는 더 강합니다. 니케이 지수가 지치지 않고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는요, 역대 최고치 경신에 성공한 가운데 오후가 돼도 탄력을 잃지 않더니 오늘 오후장 들어서 44,396선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이런 강세 배경에는 다양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강했죠. 또 오늘 소프트뱅크가 오늘장 10%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사임 후에 신정부 관련 기대감에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52주 움직임을 보시면요.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은 최근 들어서 급등한 덕분에 52주 수익률 11%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우량 기업들 위주로 추종하는 토픽스 지수도 강세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도 오전에 잠깐 밀리다가 오후 들어서는 3,15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토픽스 강세 힘입어 해당 지수 추종하는 ETF까지 추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덱스 일본 토픽스 100 ETF는요, 52주 수익률 약 20%대 돌파에 성공했고요. 23%대 기록하며 24,88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강한 가운데 반도체주 역시도 탄력이 좋습니다. 반도체도 좋고요. 또 오늘은 소부장단에서 더 큰 시세를 내주면서 상승률 상단에 위치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플러스 일본 반도체 소부장 52주 수익률은요, 12%대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 역시도 고점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만도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권 지수도 역대 최고가, 대만의 대표 기업이죠. TSMC도 장중 최고가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된 TSMC의 매출 호조를 확인한 가운데 TSMC가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기술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역대 최고가까지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특히 대만 증시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매일매일 역사적 고점을 바꿔나가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3대 발전소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대만 정부 측에서는요, 열흘간 전력 시스템 경보를 발령하면서 TSMC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7거래일째 달리면서 지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도 고점 부근이고요. 0.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행진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 나라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베트남 증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번 주 VN 지수는 월요일 급락을 하고 화요일 되돌림, 수요일 소폭 상승의 흐름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지수가 2.55% 하락하면서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일단 장중에 외국인 자금이 약 1조 동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흡수했고요. 화요일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수요일은 장중 변동성이 줄어든 가운데 석유랑 가스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지수의 소폭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주에는 단기 과열 해소 구간에서 매물이 출회된 뒤에 저가 매수와 일부 섹터 강세로 낙폭을 소폭 만회한 흐름이었고 단기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대로템이 지금 베트남 고속철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이 베트남을 새로 먹거리로 삼는 우리 기업들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고속철 인프라 사업,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유망한 사업으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대로텀이 북남 고속철 참여 회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 베트남 정부 역시 효율적인 철도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베트남 북남 고속철 프로젝트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약 1,500km를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2035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베트남의 물류망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항만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급증하는 내륙 화물과 국경 간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적 과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남고속철이 완공될 경우에는 국가 산업벨트 전반을 연결하는 주축으로 작동을 해서 베트남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세안 내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가능성을 좀 제고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경제의 경쟁력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의 전망 자체는 매우 밝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도 건설이 계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대규모 착공에 따라서 건설, 철강, 시멘트 등 관련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업종의 매력도 역시 제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북남고속철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주요 거점 도시를 관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지역의 부동산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을 촉발하기 때문에 이는 곧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성장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 판단에서 베트남 쪽 수주가 어떤 의미가 있나 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